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 차량 폭탄을 심어 막대한 피해와 함께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람지 유세프는 징역 2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자작 폭발물을 터뜨려 3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조아르 차르나예프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헬로윈 뉴욕에서 트럭을 몰아 인도로 질주하며 8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이플로 사이포프는 종신형과 징역 260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지금 깨끗한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수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 방대한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에는 156개의 주 교도소, 13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 142개의 이민자 구금시설, 98개의 연방교도소 등 방대한 수의 수용시설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방 법률을 어긴 이들이 수감되는 연방교도소에는 총 5단계의 보안 등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 보안 등급, 흔히 캠프라고 불리는 이곳은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서도 폭력 전력이 없고 죄질이 낮으며 탈주 위험이 없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수감자 대비 교도관의 수가 적고 기숙사형 주거 공간에 탈출 방지 펜스조차 없는 시설도 있지만 이곳의 수감자들은 탈옥은 물론 특별한 말썽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수감자들을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낮은 보안 등급, 2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 중대한 위법 행위 전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이곳은 여전히 기숙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중 펜스를 설치해 탈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간 보안 등급, 폭력범죄나 조직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범죄자들은 탈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는 전자감지 시스템을 갖춘 이중 울타리와 함께 다수의 교도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인, 3인 혹은 4인에서 12인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감방에 수감되며 가족면회시마다 신체 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며 교도소 분위기에 따라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높은 보안 등급, 사실상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들은 수감된 이후에도 탈옥 시도, 폭력 행사 등 각종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높은 보안 등급 교도소는 다수의 교도관과 강력한 탈주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1인 혹은 2인실에 배치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수감자와 교도관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보안 등급, 특수한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는 교도소가 2등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보안 등급 시설 중 하나인 연방의료센터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 교도소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감자들을 위한 곳으로 이들은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행정보안 등급 교도소 가운데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시설도 존재합니다. 한화 18조 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보유해 한때 세계 10대 부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시날로아 카르텔 두목 엘 차포, 하버드대와 미시간대를 졸업하고 24세 UC 버클리 수학과 교수로 임용될 만큼 뛰어난 지능을 앞세워 무려 17년간 수사망을 따돌리며 범죄를 이어간 시어도어 카진스키 같은 거물들이 수감됐던 ADX 플로렌스가 바로 그 시설입니다. 1934년 탈출 불가능한 교도소를 목표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외딴섬에 세워진 알카트라즈는 깎아지는 절벽과 주변 바다를 가득 채운 상어떼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카트라즈에서는 14차례의 탈옥 시도가 있었고 그중 5명은 끝내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ADX 플로렌스를 지은 미국 정부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로키 산맥의 알카트라즈라는 별칭을 얻게 된 플로렌스 교도소는 그 선배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보안을 자랑합니다. 플로렌스 교도소에서 탈출이 왜 불가능한지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범죄를 저질러 ADX 플로렌스 수감이 결정된 죄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교도관들의 인도를 받아 어딘가로 이송됩니다. 이윽고 안대와 귀마개, 수갑이 모두 풀린 당신 앞에는 놀라우리만큼 하얗고 깔끔한 방이 펼쳐집니다. 가로 2m, 세로 3.5m 크기의 이 콘크리트 독방에서 하루 23시간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콘크리트로 제작된 침대와 책상, 의자는 바닥과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가구를 부수어 무기나 탈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기 뒤편의 물탱크를 세면대 겸 급수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스테인리스 변기가 이 좁은 방의 위생을 담당하며 맞은편에는 고정식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와 세면대 모두에는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 물을 이용한 탈출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거울은 강철로 제작되어 있어 유리 파편을 악용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입구는 철창과 철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20cm의 창문은 교도소 안뜰 쪽을 향해 있으며 하늘과 지붕만 시야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입이 허용된 일부 서적과 함께 유일한 여가수단인 흑백 텔레비전에서는 교도소가 사전에 녹화해둔 교육방송과 종교방송만 시청 가능합니다. 독방을 포함한 교도소 전 구역에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어 교도관이 24시간 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봅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식사 시간이 됩니다. 일반 교도소라면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겠지만 ADX 플로렌스는 수감자가 외부로 나와 다른 이와 접촉할 기회를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끼니는 교도관이 직접 방 안까지 배달합니다.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5시간으로 외출 시에는 양손을 등 뒤로 묶어 수갑을 채운 뒤 3명의 교도관이 동행하여 또 다른 콘크리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10걸음, 원을 그리며 3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오로지 걷기 운동만이 허락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결코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철저히 무시해 어떠한 사회적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에서 몇 년씩 이어간 수감자들은 대부분 정신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벽이나 거울을 향해 혼잣말을 하거나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내지르거나 심지어는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주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될 경우에만 기동대를 출동시켜 전신 구속복을 입힌 후 조명 없는 암실에 격리하거나 구타 후 기둥에 결박해두는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탈옥의 천재여서 독방 탈출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타깝게도 ADX 플로렌스에는 수많은 동작 감지 센서와 1400여 개에 달하는 원격 제어 강철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방 CCTV에서 당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교도관은 즉각 패닉 버튼을 눌러 시설 내 모든 격벽과 차단용 강철문을 닫아버립니다. 설령 모든 CCTV 감시 교도관들이 동시에 의식을 잃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로렌스 교도소는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갖추고 있으며 무장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3.7m 높이의 전기 철조망과 함께 지면 곳곳에 압력 센서가 매설되어 있어 마법의 빗자루와 투명 망토를 손에 쥐지 않는 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 전기 철조망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어 땅을 파서 탈출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플로렌스 교도소의 철통 같은 보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죽음을 위장해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신은 반드시 교도소 안에서 화장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혹한 처우에 반발해 일부 수감자들이 수정헌법 제8조를 근거로 수감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플로렌스 교도소 측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교류만을 제한할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결한 지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탈출에 성공한 수감자는 지금까지 단 8명에 그칩니다. 놀라울 만큼 청결하지만 소름 돋을 만큼 조용한 플로렌스의 외딴 요새는 오늘도 악인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